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 윌리엄스, 인플레이션 냉각 및 금리 추가 하락 예상, 그리고 미국 원자로는 여전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2024년 말과 2025년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연준의 정책 방향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을 초과하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GDP 성장률 2024년에는 약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 실업률 현재 4.1%에서 4.25%까지 소폭 증가 가능성, 인플레이션 현재 2.25%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으며 연준의 목표인 2%의 점차 근접. 윌리엄스는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준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는 내년 말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물과 하락 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노동시장의 안정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경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경제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음.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 수요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연준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과거의 2%에서 현재 2.25에서 2.5%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기술 발전, 인공지능은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성장을 이끌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팬데믹 이후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역동성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 그는 AI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윌리엄스는 연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치적 압력 없이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낫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달성이 필수적. 세계적 증거 독립성을 유지한 중앙은행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 윌리엄스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국의 경제 둔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와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공급 측 요인, 생산성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현재 강력한 성장과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로벌 리스크와 정치적 압력에 대비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 우라늄에 의존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긴장 속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러시아가 미국으로 농축 우라늄을 보내는 수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농축 우라늄의 중요성, 전 세계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은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인 영향,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며 관련 주식들이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미국 이어레이니엄 에너지 주가 14% 상승, 캐나다 케미코 주가 11% 상승.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원자로 운영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러시아와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의 복잡한 과정, 우라늄을 기체로 전환 후 농축하는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미국은 국내 농축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30년간의 러시아 의존.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우라늄 수요를 충족시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인 공급원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CNTRUS 에너지 미국 내 농축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오하이오 농축 시설에 6천만 달러 추가 투자 계획. 칸스털레이션 에너지 주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로 2029년까지 필요한 연료를 비축했으며 2030년대까지 안정적인 계약 체결 완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립적인 우라늄 공급망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이슈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안보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농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제적 영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농축 우라늄 가격은 약 300% 상승. 글로벌 긴장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동맹국 및 비동맹국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라늄 의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연료 공급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 OKLO와 NUSCAL 같은 기업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을 시도 중이지만 러시아 우라늄 부족은 이들 기술의 상용화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 미국은 독립적인 우라늄 변환 및 농축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라늄 공급 중단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 안보의 약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이슈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